지금부터 2021년도 수능 세계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양신의 아들. 이것을 우리 이제 이집트 파라오라고 그러죠. 예, 뭐 세계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인 이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이죠. 이 이집트 문명의 특징은 이제 그 사후 세계를 인정을 하고 그런 내세적인 성격의 문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신을 이제 미라로 만들어서 이제 영구히 보존하려고 그랬죠. 예. 또 그거 외에도 죽은 뒤의 세계에 이제 사자의 서 편지 이렇게 해서 죽은 뒤에도 뭐 이렇게 심판 있고 뭐 이런 거 관련된 뭐 그런 것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피라미드 여기 남기고 예, 이런 게 다 그 이집트 문명의 어떤 내세적 성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이거 이제 뭐 로마 문명에 대한 특징이고 길가미시의 서자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돼 있죠.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이 문명을 이룬 수메르인들 문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건 중국 이제 상 옛날에 뭐 은이라고 했었죠. 상왕조 또는 은. 그 다음에 인더스강 이제 유역의 하라파, 모헨조다로 등에 건설한 것은 이제 인도 문명 관련되어 있는 인더스 문명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밑줄친 이 책이 저술된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책은 본래 이름은 태사공소인데 태사령이라는 저자의 간직명인데 역사를 서술하는 거, 역사와 관련된 것인데 본기 세가 열전 서표의 5부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거, 이걸 이제 기전체라고 그러죠. 이거에 어떤 모범이 되는 거 바로 한무제 때 활동했던 사마천이죠. 사마천의 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한나라에 대한 어떤 문화를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요.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되는데 훈고학이 발달하였다. 자, 이제 그 유학의 한 흐름이 유학이 이제 그 공자 맹자에 의해서 춘추 전국시대 때 등장하게 됐죠. 그런데 진나라가 분서경유를 통해서 유학책 경전을 불지르고 유학제를 생배장시켰어요. 그런 사상탕을 했는데 이를 극복하고 일어난 한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불타버린 경전을 다시 복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학과 다시 해석을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훈고학이 이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흐름은 이제 당나라 때까지 이제 이어지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오경정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훈고학에 관련된 그러한 책이지만 이건 당나라 당 왕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의 이제 공용달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술한 훈고학 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수시력. 자, 우리 한국사 할 때 세종 때 칠정산 할 때 원의 수시력 뭐 참고했다고 되어 있죠. 원나라의 역법. 홍루몽 이거는 이제 청의 대표적인 그런 소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천공괴물이 가능이 되었다. 이제 명청에는 이제 그 실용적인 학물, 이제 이른바 이제 실학이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과학 기술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관련 서적인 이제 천공괴물이 이제 청나라 때 이제 송응성이라는 사람이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실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실용적인 거.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번. 다음 지시가 내려진 시기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뭐 한능검이라든지 세계사는 이제 사진 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림이라든지 이거 얼굴만 봐도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명태조 주원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뭐 모르더라도 자, 짐은 건국 이후 혼란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법을 벗어난 형벌을 사용하였다. 굉장히 이 사람은 이제 입지전적인 사람이죠. 일개 평민에서 이제 권좌에 오르게 됐는데 단숨에 뭐 중국 전역을 이제 장악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좀 걸렸죠. 예, 이제 교체기 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을 벗어난 형벌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법전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라. 이른바 이게 이제 대명률이 되겠죠.
유리라는 것은 이제 형법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또 명태조는 굉장히 황제권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권에 반대되는 게 재상권이죠. 재상제를 폐지를 시켜요. 그리고 그 권력을 여러 관청에 이렇게 나누어서 관장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나라와 관련된 그러한 제도를 찾는 문제인데요. 명태조의 이제 관련된 제도 중에서 이제 향촌 조직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이갑제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갑제라는 이제 향촌제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이제 뭐 집 몇 호를 묶어서 이를 만들고 또 다시 또 이를 묶어서 갑으로 만드는 뭐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향촌제도, 이거를 만들었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어린 도책이라든지 뭐 부역 황책 같은 이제 토지대장이라든지 인구대장, 이런 거를 작성을 해서 뭐 조세를 거뒀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이제 청나라 때, 뭐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이제 군국기무처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핵심 기구로 이제 삼았는데, 말 그대로 군사와 기밀에 관한 것인데, 예, 청나라 때 이제 그 옹정제라는 그러한 임금 때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이건 뭐 수나라가 자주 침공했죠. 예, 수문제, 특히 양제가들 많이 침공하다 결국 멸망했죠. 5대 19개의 혼란을 10세기에 약 60여 년간의 혼란이 있었는데 당 멸망 이후 수습한 사람은 이제 송태조, 이제 조광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황소의 난으로 9세기 말 황소의 난으로 국력이 쇠퇴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것은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다음 황제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황제는 즉위 전에 자신의 근거지였던 이제 금년천 일대에 새로운 성을 건설하였는데, 이게 오늘날 내몽골 고비 사막 있는 뭐 그쪽 지역이 되는데, 여기 일대에 성을 건설했는데 즉위 후에 이를 상도라고 승격시켰다. 이제 중국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황하가 그러고, 여기 이제 북경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이제 장성 이북 쪽에 이제 연경이 가깝긴 한데, 장성 이북 쪽 북경에서 가까운, 되게 가까워요. 북경에 좀만 가면 이제 만리장성이 나오는데, 거기 가까운 쪽에 이제 금년천 일대 고비 사막 이쪽 일대에 수도가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여기를 이제 성을 쌓고 상도라고 했는데, 이 사람 때는 이제 다시 이것을 자, 황제는 옛 왕조의 수도였던 중도 인근에 도성을 쌓아 그 안에 처음으로 종로와 군전을 마련하고, 바로 이제 이제 북경 쪽이 되죠. 이제 당성을 넘어서, 그리고 여기를 대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제 대도, 여기는 이제 상도가 되는 것이죠. 옛. 그리고 대도는 이제 왕조의 중심지가 되고, 상도는 이제 피서를 겸하여 정부를 돕는, 이게 좀 시원하겠죠. 청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도 이제 북경이 있지만 열하 지역, 약간 좀 약간 요동방면 쪽으로 좀 가면 이제 열하란 지역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피서 지역이 되는 것이죠. 예, 뭐 그러한 이중 시스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한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 중원을 거의 다 공략을 완전히 했다는 것이죠. 바로 원의 중국 통일을 이룬 바로 원세조, 전바 이제 보통 쿠빌라이라고 부르죠. 쿠빌라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남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됐죠. 1279년.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남성을 멸망시켰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후진으로부터, 자, 당이 907년 멸망한 다음에 이제 5대 19기라는 혼란 시대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나라인 이제 후진의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연운 16주를 해가지고
장성 만리장성 주변 지역 북경을 비롯해서 이쪽에 그 16주를 얻은 데는 이제 요나라가 되죠. 거란적에 세운 이제 요나라 태종이 됩니다. 태조는 이제 야요라복이인데 그 다음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연후 16주를 얻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5대 19까지 다 정리하고 이제 그 송태조 조광윤이 이제 중국을 통일했지만 이 연후 16주는 이제 갖지를 못한 거죠.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송과 연합하여 거란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도 또 뭐 그 태종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금나라의 태종이 됩니다. 여진족이 세운. 그래서 이제 그 송과 연합을 해서 강국이었던 요를 1125년에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한석을 등용하여 이른바 신법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부국강병책인 이런 왕한석의 개혁을 추진한 사람은 이제 11세기 때 그 송의 그 북송 시절이죠. 아직은 신종이 개혁을 했으나 이제 결국 그 수구 세력에 의해서 결국 거부당했죠. 예. 자, 이건 송신종이고요.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서 쪽 만주 쪽 시베리아 일대의 어떤 국경을 확정한 사람은 청의 강희제가 되겠습니다. 예, 강희제 때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서 이쪽 그 스타노보이 산맥을 해가지고 시베리아와 헤이롱강 그 이북 쪽 여기를 이제 경계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비추친 항해를 후원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이제 이건 신항로 개척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바스쿠 다가마가 동방의 사물차 인도로 가는 첫 항해 나서기 전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이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인도로 가는 항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방 쪽으로 가장 먼저 진출했고요. 이 사람 말고 전에 이제 그 인도로 가는 항로를 이제 찾다가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이제 그 콜럼버스가 되겠는데, 콜럼버스는 이제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이제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에스파냐가 신대륙에 더 먼저 진출하게 된 것이죠. 물론 포르투갈도 이제 곧 진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포르투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포르투갈은 이후 이제 인도 쪽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 쪽에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명나라인데 이제 마카오 여기를 이제 거점으로 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전국 시대인데 센코쿠 시대인데 일본에도 이제 까지 정착을 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뭐 조총 같은 것을 이제 전수해 주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호르무스, 물라카, 마카오를 교역정합니다. 이게 정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유럽에서 포르투갈에서 가장 서쪽이죠. 예, 거기서 이제 케이프타운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 아프리카 남단 쪽으로 해서 이제 그 호르무스 해협이라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에 그 좁은 해협이 있어요. 거기로 지나가서 중동 지역을 지나서 이제 말라카 해협이라 가지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 보면은 이제 그 인도양에서 이제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그 길목이 바로 이제 그 말라카 해협, 해적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죠. 예, 여기를 지나서 이제 중국 마카오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포르투갈이 되고요. 잘 모르면 이제 마카오만 좀 알아셔도 돼요. 예. 오랫동안 이제 조차지로도 또 기능을 했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죠. 아스테카, 오늘날 멕시코 지역, 그 다음에 잉카, 페루 지역, 이쪽을 정복한 것은 에스파냐가 되겠죠. 벵골 지역을 동서로 나누는 불안령을 발표했다. 인도의 벵골 지역. 이건 이제 영국하고 관련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베트남을 차지하고 인도 차이나 연방을 조직했다. 백함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다 합쳐서 인도 차이나 연방 조직한 거 프랑스가 되겠죠. 영국이 인도 쪽을 이제 차지하니까 이제 프랑스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넘어번 이제 인도차이나 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리비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쪽에 이제 식민지 쪽을 이제 건설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그 이제 이탈리아가 나중에 이쪽 방면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밑줄 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은 터키 남부 유적지에서 출토된 석관의 부조물인데 리디아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 바르트브라마드가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제국 말기 속에서 수도 아마 수사가 될 것 같은데, 사르디스를 연결하는 도로망 일대. 그런데 에게의 섬들이 필리포스 2세에 결성이 된 코린토스 동맹에 동조하여 이 제국에 대항하고자 이들을 공략하였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발칸 반도가 있죠. 이 그리스 폴리스 세계가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아시아가 있는데, 이 소아시아 쪽에 이제 리디아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까지 식민지를 준 것이 바로 니디아, 뭐 메디아, 뭐 파사, 이른바 뭐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다 통과라는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제 그 오늘날 이란 고원 쪽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다 통화를 하게 되는데, 리디아가 그 소아시아 쪽, 오늘날 터키 지역 쪽이죠. 근데 이쪽 지역은 이제 그리스 폴리스의 어떤 도시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통제를 받게 되자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기원이 돼서 결국 이른바 유명한 이제 그리스와 폴리스 간의 싸움인 페르시아 전쟁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전 폴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싸워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결국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게 되죠. 예.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육지에서는 마라톤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전에서는 살라미스 해전이 유명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군대와 격돌했지만 이제 패배하게 되고,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이제 42.19를 뭐 뛰어서 온 사람이 결국 죽었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뭐 마라톤이 나왔다고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관련되어 있는 거, 마라톤 전투. 예. 그럼 이 왕조는 이제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인데, 나중에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것과 헷갈리니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 하고, 흔히 보통 우리가 페르시아 그러면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좀 유명하죠. 예. 예. 다리우스 대제 때 아주 대제국을 건설했었죠. 예.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데브시르메 제도를 운영했다. 이거는 이제 그 오스만 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그 발칸반도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이 지역에 그 기독교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을 이제 이제 징병으로 이제 모아서 양성을 하게 되는데, 이들 중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소년들은, 청소년들은 이제 예니체리 제도라고 해서 술탄의 친위 부대가 있죠. 여기로 이제 보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시작한 것은, 이거는 이제 비잔틴 제국이 되겠죠. 동로마 제국인. 수도가 니네베,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는, 여기에 왕립 도서관을 건립을 하였다. 수도가 이제 니네베에 있는 나라는 이제 그 최초로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한 아시리아 제국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부족제를 개편하여 500인 평행위를 설치한 것은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기반을 놓은 사람, 클레이스 테네스죠. 이 사람은 또 이제 도편 추방대로도 유명하죠. 참주 출현을 막기 위해서.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건축물에 대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건축물은 튀르크 세력이 펀잡 지역, 오늘날 그 인도와 파키스탄 그쪽 그 인더스강 상류 지역이죠. 넘어 마침내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후 델리를 중심으로 여러 이슬람 왕조가 지속되어 이슬람 문화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투르크 세력이에요. 예, 투르크 계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 쪽에서도 아랍 쪽이 아니라 이제
10세기 이후에는 이제 투르크 계열이 서남아시아 쪽을 이제 맹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셀주크 투르크가 유명했고 뭐 십자군 전쟁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가 또 전성기를 또 맞아야 했죠. 그 외에도 이제 투르크 계열 중에서도 또 몇몇 계열은 이제 그쪽 소아시아 쪽을 넘어서서 인도까지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나온 이제 아이바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투르크 계열의 그러한 왕조 중에 오늘날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제 곳에 이제 뭐 고리, 뭐 아니 고르, 뭐 고르 또는 고리라고 하는데 고리 왕조라는 투르크 계열의 왕조가 있습니다. 이게 3점짜리에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아래쪽에 이제 펀잡 지방을 넘어가면 이제 인도 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고르 왕조의 그 노예 출신 투르크 계열의 그런 세력을 이제 맘룩이라고 하는데 용병이라고 그러죠. 뭐 노예라고 뭐 흔히 노예 왕조 그러죠. 그래서 그 아이비크라는 그런 사람이 용병이 아예 그 이제 델리를 정복을 하고 이제 자신의 어떤 고용주인 이제 고르 왕조를 타도하고서 이제 맘룩 왕조가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맘룩 왕조는 나중에 이제 이집트까지도 이제 그 쭉 진출까지 하게 되고 무려 이제 몽골의 그러한 군대까지도 이제 이집트 쪽에서 이제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 왕조 투르크 계열의 그 맘룩 용병 세력들이 이제 그 이제 아이바크 지도하에서 이제 인도를 이제 점령한 시점이 이제 대략 1193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도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그 이슬람화가 되겠죠. 그래서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가 이제 지속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이제 무굴 왕조가 제일 또 유명하죠. 근데 이제 무굴 왕조하고는 좀 다른 왕조라는 거, 맘룩 왕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전혀 투르크 계열과 관련됐다. 자, 예를 들면 마라타 동맹이라는 것은 무굴 제국이 이 이슬람 그런 것을 너무 이제 강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굴 제국이라는 것은 이제 무굴 왕조도 이제 그 제국의 구성은 주로 이제 투르크 계열 쪽이 이제 왕실 쪽이 되는데 인도는 옛날부터 이제 힌두 계열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그 초기에는 뭐 악바르 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용적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제 뭐 힌두교인들을 이제 뭐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았는데 아우랑제부 대제 때는 지지아라는 이제 인세를 부과하는 등 이제 막 힌두교인들에 대해서 좀 탄압이 좀 심해져요. 이에 대해서 중남부 지역의 힌두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여기에 이제 저항을 하게 된 게 바로 마라타 동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자부 불교라는 거는 이제 소승 불교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마우리아 왕조, 이른바 그 인도를 최초로 이제 통일했다고 하죠. 그 아소카 왕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통일 과정에서 이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뭐 죄를 이제 참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소승 불교 여기에 이제 많이 귀했다 뭐 이러한 것이 이제 추정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아소카 왕 뭐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에프탈의 침입에 끼친 영향. 에프탈도 이제 투르크 계열, 이제 얼미리 말하자면 이제 그 흉노, 훈족 뭐 그러한 연관설이 있죠. 백흉노라고도 해요, 에프탈을. 뭐 하여튼 그쪽 훈족 계열이 이제 투르크 계열인데 크게 보면 이제 그 인도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5세기 이후 인도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굽타 왕조의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굽타 왕조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슬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바로 맘룩 왕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여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나는 동인도에서 상근한 게 쇼군을 접견했다. 그러면 쇼군이 이제 통치하는 시절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뭐 쇼구냐 뭐 여러 개도 있겠지만 여기 동인도에서라는 말이 나온 걸 통해서 볼 때, 이거는 이제 그 17세기 이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그 일본의 막부 정치는 에도 막부가 되겠죠. 도쿠가와 막부. 자, 에도 막부 통치의 특징은 이제 그 중앙 집권적 막부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번이라는 것은 영주에게 어떤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막이라는 것은 또 중앙 집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뭐 막번 체제, 중앙 집권적과 어떤 그러면서도 이제 번 체제의 그 독자성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효율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번 세력들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산킨 고타이 제도라는 것인데, 이게 고타이가 교대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각 번의 영주 다이묘들은 일정 기간 수도인 에도로 와서 살아야 돼요. 약간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죠. 잠시 동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방에서 이제 중앙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물건도 조달해야 되니까 상업, 조인 이런 것 등이 이제 발달하는 뭐 그러한 계기도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견수사에 동행하는 유학생. 말 그대로 수나라에 파견했다는 것이죠. 아주 짧은 기간, 뭐 수나라가 오래 가지 못했기 때문에 30년 정도밖에 못 갔기 때문에 이게 그 일본의 이제 고대에 보면 이제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 있죠. 일본의 어떤 고대, 우리 그 고구려라든지 이제 뭐 백제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뭐 고구려 승려 뭐 해자가 뭐 스승이기도 했다 뭐 그런 말도 있죠. 아무튼 그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0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쇼토쿠 태자가 당시 이제 섭정으로 있었는데 이제 견수사를 발행해서, 이 말은 일본이 이제 이제 중국과도 이제 교섭하는 외교 관계 이런 것을 폭넓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에 다이카 개신을 추진하는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이카 개신은 이제 645년에 있었죠. 쇼토쿠 태자 사후에 소가시가 날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이 등장하는 젊은 천황이 이제 소가시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일제 중앙 집권적 율령 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른바 다이카 개신이 되겠습니다. 헤이안쿄라는 건 수도를 말한 거죠. 헤이안으로 천도를 명하는 천황, 간부천황 때죠. 이제 794년, 그래서 헤이안 시대가 열리게 되시죠. 나라 시대에서 794년. 이아쿠라 사절단을 수행하는 통역사. 이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물을 좀 가서 배워오라는 시찰단. 마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뭐 조사 시찰단, 명선사 보내듯이 유럽과 미국 쪽에다가 이아쿠라 사절단을 1800 1871년에서 메이지 4년에서 1873년 요 기간에 파견을 해서 배워갖고 옵니다. 자, 뭐 일본은 우리한테 배운 거 또 우리 또 다시 또 일본 거를 또 모방하고 뭐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9번,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그림은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난감해야 하는 어디에 나세르 알딘샤를 풍자한 것이다. 자, 뭐뭐는 한편으로는 카스피해 동쪽 방면에서 그럼 카스피아랑 관련된 나라, 또 다른 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그러면 이것은 이란 지역이 됩니다. 이란을 보면은 북쪽에 이제 카스피해가 있고, 그래서 러시아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쪽 북동쪽에는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있죠. 예, 이쪽 아래 인도, 이쪽은 또 이제 영국이 이제 근대적으로 이제 식민지를 갖고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짜부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고종이 아간바천유 열광의 이권 집탈이 있듯이 여기서 이 사람이 이중의 압박을 하면서 영토를 빼앗기거나 각종 독점권을 넘겨주었다. 이에 시하는 근대적 개혁 시도했으나 외세의 간섭과 보수의 관여로 실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넘어간 이제 이 나세르 알딘 샤 이때 넘어간 이권 중에 뭐가 있냐면 영국의 담배 전매권이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자 여기에 대항해서 담배 불매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란 지역에 있었던 어떤 민족주의적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지마트는 오스만 제국이 빈번히 이제 근대화된 유럽에서 패배하게 되자 이제 개혁을 하게 되죠. 우리도 이제 서구처럼 근대적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어떤 근대 개혁인데 국왕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뭐 은혜 개혁이라고 하죠. 그 문제점이 있겠죠. 예. 민이 주도해서 뭐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 위에서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성공하지는 못했고 결국 1877년 러투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개혁도 중단이 됐습니다. 반둥 회의는 이른바 뭐 제3세력, 제3세계와 관련된 것이죠.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미국을 진영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이 사이에서 비동맹 노선을 걷는 주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의 어떤 그러한 좀 신생 독립군들이 이쪽에 많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도와 전투라는 것은 1896년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되죠. 19세기 말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하는데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뒤늦게 이제 뛰어드는데 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만 남았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크게 치욕적으로 패배한 전투입니다. 롤러법 폐지 운동은 영국이 인도를 이제 식민지로 삼은 이후에 1877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인도를 동치켜주지 않고 오히려 통제를 강화시킵니다. 마치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문에는 뭐 즉결 처분권이라는 것이 있듯이 롤러법은 이른바 이제 영장 없이 이제 막 체포하고 구금하는 뭐 그러한 법안이 됩니다. 그런 비인권적인 법이죠. 이건 이제 인도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인도 식민지 시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0번 가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마스크 궁정에서 출충된 이족이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아 이베리아 반도로 북동부로 세력을 확정하였다. 이게 이제 그 이른바 뭐 후 옴미아드 왕조이죠. 예. 저쪽 스페인 남부 스페인의 이제 코르도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스페인도 이슬람의 어떤 지배하에 있게 되죠. 자 이에 위협을 느낀 도시들은 피레 산맥 넘어 파더보는 왕궁으로 사신들을 급하여 이들은 왕국의 통치자.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프랑크 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프랑크 왕국을 보면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메로빙거 메로빙 저는 뭐 메로빙으로 봤는데 하여튼 메로베우스라고 돼 있는 여긴 또 하도 명칭이 좀 많이 메로빙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카를로스 대제로 유명한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이제 갑자기 무슨 왕조인지 하여튼 이게 바뀌게 돼요. 이제 메로빙 왕조에서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메로빙 왕조를 세운 사람이 이제 로마 카톨릭교로 이제 처음 개종을 하게 됩니다. 자, 프랑크 왕국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메로빙 왕조를 세운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 카톨릭교로 이제 개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궁제라고 그러죠. 이제 사실상 그 이제 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733년경 이제 이슬람 세력 등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카롤링거 왕조죠. 예, 카롤링거 왕조, 예, 카롤링거 르네상스도 나오는데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인물이 이제 궁제인데 이 사람이 뚜르푸아트의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격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신의 부친께서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제 피핀이 되는데 이 사람은 아예 이제 메로빙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카롤링거 왕조를 개창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 교황과 결탁을 해서 인정받고 교황령을 기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유명한 이제 카롤루스 대제가 되겠죠. 예. 카롤루스 대제 때 아주 대제국을 건설하고 서기 800년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이제 대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문예 부흥을 하게 되는데 궁정의 학교 등을 세우면서 옛 고전 문화,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고전 문화 등을 연구케 하는 것을 후원하는 이른바 카롤링거 르네상스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카롤링거 르네상스. 예. 그래서 당신의 부친은 이제 피핀이 되겠고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이탈리아에서 적들을 격퇴하고 이제 교황령을 이제 기증을 하고 당신은 부친의 공덕을 이용해서 왕국의 유일무이한 왕이며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저희 입증 군대를 격파한다면 신의 평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어떤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베르댕 조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전성기를 맞이한 카롤루스 대제 때 이러한 프랑크 왕국이 이 사후에 이 프랑크 이 왕족의 그런 독특한 상속제도 이게 막 자꾸 분할 상속이 좀 많이 돼요. 한쪽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베르댕 조약이 이제 경관왕 루이 때 이제 이것이 이제 체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오늘날 이제 프랑크 왕국이 쪼개진 거죠.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왕국으로 쪼개지는 어떤 그런 단서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로베우스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은 이제 이건 피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뚜아프라트의 전투에서 733년에 승리한 사람은 피핀의 아버지인 카롤루스 마르텔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 속하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